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면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내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단속 걸리고 또 측정하고 동의 한 장 받아서 집에 돌아오면 그날은 그냥 멍해집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예요. 며칠 지나면 이 생각이 계속 맴돌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언제 경찰서 가는 거야? 벌금 얼마일까? 재판까지 가는 건 아니겠지? 검색해보면 글은 넘쳐나는데 다 말이 달라요. 누구는 벌금으로 끝났대요. 또 누구는 재판을 갔다고도 하고 걸린 기간도 전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더 불안해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도 아마 딱 이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주려고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실제로 일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어디서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부터 위험해지는지, 경찰 단계부터 검찰, 법원까지 현실 그대로 차분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솔직히 그 음주 단속 걸리면 그 자리에서 거의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단속 현장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하는 건 수치만 재는 게 아니에요. 말투, 걸음걸이, 눈의 상태, 술 냄새, 또 어디서 마셨는지, 어디로 가던 중이었는지 이런 거를 전부 적어둬요. 사람들은 그땐 조사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조사는 이미 그 자리에서 시작됐어요. 캐묻지 않았다고 기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현장 경찰은 정황 보고서를 씁니다. 이 서류가 나중에 경찰서 조사할 때 맨 앞에 깔려요. 그래서 며칠 뒤에 경찰서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 현장에서는 이 정도 드셨다고 말씀하셨네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단속 당일 기억이 제일 중요해요. 그날 뭐라고 말했는지, 술 종류를 또 어떻게 말했는지, 집 앞이라고 했는지 이 중 하나라도 경찰서에서 달라지면 조사관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말이 바뀐다, 진술이 흔들린다, 믿기 어렵다,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단계가 지나고 나서 이 말부터 해요. 그땐 그냥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말 실수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경찰서 전화 오는 순간부터 머리가 하얘져요. 살면서 경찰서 처음 가보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경찰 조사는 그날 갑자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단속 현장에서 1차 기록은 거의 다 끝났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 걸음 상태, 말투, 얼굴색, 또 어디서 마셨는지,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이게 전부 한 장짜리 보고서로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새로 싸운다? 이 생각 자체가 조금 달라요. 경찰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괜히 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게 다 말하면 봐주지 않을까? 현실은 완전 반대예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다가 본인 입으로 불리한 얘기 하나 더 얻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조사실에서는 약간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확인해요. 이름, 주소, 운전했는지, 측정 수치 인정하는지. 경찰은 동정해 주는 곳이 아니에요. 역할은 딱 하나, 기록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2단계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 결과가 덜 아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 조사 한 번만 하나요? 대부분 한 번이에요. 특별한 다른 쟁점이 없으면 추가 조사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번이 중요해요. 여기서 말 실수하면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어요. 검찰 조사 끝나면 이때부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검색이에요. 이제 바로 벌금이 나오나? 검찰에서 또 부르나?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봐요. 검사님 앞에서 또 조사받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 안 불러요. 음주운전 사건은 거의 다 서류로 봐요. 검사는 경찰이 수사해서 만들어 놓은 기록, 혈중 알코올 농도, 초기 진술, 조사 내용 이런 걸 쭉 보고 바로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2단계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경찰 단계는 그래도 사람 얼굴 보고 말이 오가죠. 근데 검찰 단계에서는 진짜 종이만 봐요. 검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초범이고 수치가 낮고 사고가 없으면 벌금, 그러니까 약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수치가 높고 또 전력이 있고 사고나 위험운전 정황이 있으면 정식 재판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찰 조사가 끝나면 아예 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이게 제일 큰 오해예요. 검사는 경찰 기록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온 자료도 같이 봅니다. 반성하는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형 자료, 다시는 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벌금으로 가느냐 재판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식 재판으로 가면 시간도 길어지고 부담도 많이 커져요. 그래서 여기서 다들 똑같이 물어요. 그럼 재판까지 가면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다들 이제 막 잠도 잘 못 자요.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재판이지? 이거 실형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와요. 솔직히 좀 재판까지 갔으면 이미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재판에 갔다고 해서 형이 무조건 세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준비 없이 들어가면 확실히 불리해져요. 법원에서는 이제 그런 수치만 보지는 않아요. 판사님들이 보시는 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다시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재판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랑 맥락 싸움이에요. 억울해요, 살기 힘들어요, 이 말만 반복하면 판사님 입장에서는 아직 상황 판단이 안 된 상태로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말을 잘못하면 형이 뭐 더 세지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전력이 있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재판의 태도 때문에 결과가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그냥 잘못됐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문제였는지, 어디까지 책임질 건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흐름들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해야 해요. 여기까지 오면 다들 결국 이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변호사 써야 하나요? 처음부터 했어야 했던 건가요? 제일 좋은 타이밍은 경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거고, 그 다음이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뭐 재판까지 왔다고 해서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는 기록을 뒤집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을 어떤 맥락으로 보이게 할지가 중요해요. 같은 사실이라도 정리 방식에 따라 판사님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의 역할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건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다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죠? 무조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단순 초범이고 수치도 낮고 사고도 없고 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수치가 높다, 사고가 있었다, 동승자가 있었고, 전력이 있다, 직업상 어떤 처벌이 치명적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문제로 들어가요. 오늘은 음주운전 이후 처리 절차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 많이 불안한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 잘 이해하시고 있어야 놀라거나 당황스러운 일들 피하실 수가 있어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법보다 요새 이효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